주방 하부장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부장 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사진에서와 같이 선반으로 구성된 공간이 있고 또 하나 서랍이 있죠. 자, 그중에 먼저 일반적인 우리가 하부장이라고 부르는 공간부터 볼게요. 자, 1번 바구니 보세요. 흰 색깔 바구니. 흰색 바구니 안에 소형 가전들이 많이 있죠. 지금 흰색 바구니 안에 있는 소형 가전들은 다 꼿꼿하게 일자로 허리를 펴고 서 있어요. 예, 이유가 있어요. 케이스들을 소형 가전 길이의 절반 이상의 높이만큼 잘라서 그 아랫부분을요, 글루건을 싸서 제가 바구니 밑바닥이랑 붙인 거예요. 뜨문뜨문 이렇게 있으면은 넣었다 뺐다 할 때 얘가 힘이 좀 세게 가해지면은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집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지금 다리가 있고 선반이 있잖아요. 대형 다리 선반, 접시 선반 같죠? 자, 우리가 싱크대 상부장 쪽에 접시 선반, 이렇게 디귿자로 수납한 접시 선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하부장은 상부장에 비해서 깊다 보니까 뚱뚱하고 무거운 쇳덩어리들을 많이 수납해요. 냄비, 채반, 볼 같은 것들을 2단으로 또는 3단으로 나누어서 수납해서 편리하게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 사용하는 이런 수납 도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쌀들이 지금 생수통에 들어가 있죠. 자, 쌀이나 곡식을 이렇게 생수통에 넣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뭘까요? 첫 번째,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수분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촉촉하다. 세 번째, 영양분도 날아가지 않아요. 자, 요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냄비나 채반 볼 같은 것들을 자, 3단으로 수납했죠. 지금 1, 2, 3단까지 있어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자, 이 수납도구 이름은 다리 선반이 아니고 싱크인 선반이라고 해서 자, 1단으로 된 것도 있어요. 하부장에 있는 아이들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맨 아래 거를 꺼낼 때 위에 포개진 것들을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다 해서 얘 이름은 싱크인 선반이고요. 얘는 또 넓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즉, 이 선반 있죠. 선반의 넓이도 조절이 가능하다. 얘가 선반의 길이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반 길이의 높이도 조절이 가능해요. 홈이 있어서 선반을 내가 여기 아래쪽에 해도 되고요. 조금 더 위쪽에 해도 되고 더 위쪽에 해도 되고 자, 필요하죠. 왜냐면은 내가 수납하고자 하는 냄비들의 높낮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 높낮이가 다른 아이들 중에서 나는 사용을 가장 자주 하는 것을 몇 단에 수납하고 싶으세요?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거 3단에 수납하고 싶죠. 왜냐하면 허리를 조금만 숙여도 되니까. 그러면은 3단에 수납한 아이가 높이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선반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달면 그러면은 윗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싱크인 선반 구입하실 때는 넓이 즉 선반의 길이도 좀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선반의 높낮이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걸로 구입을 해주세요. 사용 빈도가 높은 애들을 3단에 수납하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공감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주 사용하는 냄비나 채반 같은 것들이 뚱뚱하고 무거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러면 뚱뚱하고 무거우면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들은 1단에 수납을 하시겠어요? 3단에 수납을 하시겠어요? 뚱뚱하고 무겁다는 조건이 붙어요. 자, 뚱뚱하고 무겁다고 하니까 바로 1번에 수납하고 싶으시죠? 자, 정리수납은 내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두는 게 정리수납이잖아요. 저는 3번을 권해드려요. 자주 사용하니까. 자, 그러려면 튼튼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싱크인 선반 대신에 압축봉을 이용했어요. 압축봉, 커튼봉처럼 생긴 동그랗고 기다란 안에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있는 1번 사진에 고무를 이렇게 돌려갖고 이 큰 봉 안에 이렇게 작은 봉이 들어가서 이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자, 얘를 하부장에 사용을 해서 냄비들을 수납하실 때는 한두 개만 해서는 안 되고요. 2번처럼 최소한 한 3개 정도는 장착을 하셔야 돼요. 자, 압축봉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 두 번째 장점은 우리 집 하부장의 사이즈에 딱 맞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앞쪽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수납하고 깊으니까 뒤쪽에도 무언가를 놔요.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뒤쪽에 있는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압축봉으로
세 줄만 하면은 뒤쪽에 있는 아이들도 좀 잘 보여요. 자, 근데 압축봉 이거 장착하실 때 그냥 옆면에만 꽉 힘줘 갖고서는 장착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2번에 보시면은 지지대를 설치하랬죠. 요 지지대가 뭐냐면은 압축봉 가로로 있는 요 네모요. 요게 지지대인데 우리 집에 전선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한데 모으는 전선 정리함. 고거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뒷면에 끈적이 있죠. 끈적이는 싱크대 옆면에 붙이고 정리하실 때 편해요. 또 다른 방법, 네트망. 요 네트망은 판매를 할 때는 그냥 이런 판이에요, 판. 그런데 얘를 구부린 거죠. 이게 도색을 입힌 거기 때문에 탄성이 있어요. 안에 쇠는 그렇게 굵지 않아요. 우리 집 식탁이나 책상 꺾어진 부분에다가 대고 그리고 손으로 꺾어주세요. 자, 반드시 이때 회 꺾어진 기역자로 된 데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둥그렇게 된 식탁 모서리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2단, 3단으로 쌓아놓고 쓰시려면은 네트만끼리 고정이 돼야 되죠. 여기 앞쪽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저쪽 뒤쪽에 두 군데는 케이블 타이로 꽉 묶어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라고. 자, 이번에는 냄비 뚜껑들이 지금 공중부양하고 있어요. 자, 압축봉을 사서 옆면에 장착을 꽉 맞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앞줄에는 자주 쓰는 냄비들을 뚜껑을 이렇게 장착해서 두셔야 돼요. 뒤쪽에 있는 냄비들, 보관용들 있죠. 그런 냄비들은 뚜껑을 다 떼세요. 이게 라벨링이에요. 이 뚜껑을 보고 뒤쪽에 있는 냄비들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부장에서 접시 꽂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터치로 수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접시 꽂이를 활용해서 이 뚜껑들을 세로로 이렇게 세우면은, 여기 4번 사진이요. 세로로 세우면은 어때요? 뚜껑을 집을 때 허리를 그래도 좀 덜 숙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자가 무슨 상자 같아요? 피자 박스. 피자 박스를 이용해서 우리 납작한 후라이팬 수납이 가능한데 지금 박스 길이는 글루건을 좀 쏴서 접착을 해주시고요. 넣다 뺐다 할 때 그때 얘네들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상자들이 여기 옆에 북 엔드 보이세요? 요거를 좀 이렇게 탁 받쳐주시면은 후라이팬을 넣다 뺐다 할 때 좀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후라이팬 거치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들이 쓰시는 후라이팬 거치대에 후라이팬을 수납하면 후라이팬들이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죠. 허리를 가장 많이 숙여야 돼. 자, 요거 피자 박스 제가 어떻게 활용했냐면 허리를 숙이지 않고 프라이팬을 꺼내려면은 자, 지금 피자 박스 터진 부분 있죠? 이 터진 부분이 선생님들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문 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터진 부분을 어느 쪽으로 돌리면 손잡이가 위로 올라갈까요? 터진 부분만 돌려주면 손잡이가 위로 올라가요. 자, 또 이런 형태로도 수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밑에 후라이팬 많이 있죠. 이 후라이팬들도 손잡이가 다소 위로 올라간 형태가 되는데 높이가 좀 낮아서 이 경우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바구니 높이를 조금 높은 거를 써도 되죠. 바구니 높이를 조금 높이면은 손잡이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바구니끼리 이렇게 묶어서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하고 후라이팬을 위로 올라가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런 후라이팬 거치대도 판매를 해요. 여기 지금 요렇게 쇠로 요렇게 돼 있어 갖고서는 후라이팬 손잡이가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요런 이제 수납도구도 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하부장에 우리 문짝 있죠. 자, 문짝을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무게감이나 떨걱떨걱 하는 소리나 아니면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내가 수납을 다 해도 우리 집 싱크대가 너무 좁다 할 경우에만 우리가 문짝은 쓰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조리도구들을 수납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 밑에 여기가 막혀 있는 거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개 꽂을 때는. 자, 이번에는 조미료 수납을 하시게 된다 하면은 얘도 지금 앞으로 좀 이렇게 나온 이렇게 네모나게 된 쇠, 예, 요런 조미료 거치대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못으로 박지 말고 요즘에는 요렇게 거리용으로들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조리도구들을 또 나는 1번 사진처럼 여러 개를 넣을 만큼 많지는 않아. 나는 그냥 한눈에 보이게 그 정도 개수밖에 없어 할 경우에는 또 3번 사진처럼 한 개 한 개 낱개로 걸고 자, 하부장에 우리가 조미료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죠.
요렇게 가열대가 있는 경우에 하부장에 조미료를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자 1 번은 분말, 2 번은 액상 요렇게 나눠도 되고. 근데 여기 2번 사진은 바구니 굉장히 많죠. 1 번은 단맛, 2번 짠맛, 3번 신맛, 4번 매운맛 이렇게 맛별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3 번처럼 해요. 그럼 내가 자주 사용하는 조미료 양념은 그냥 바구니 하나에 이렇게 퉁쳐서 담으세요. 그러면 내가 요리를 할 때 요 바구니만 꺼내서 난짝 들어다가 쓰시면은 이게 제일 편해요, 사실은. 그러려면 자, 지금 조미료 양념 통 사이즈가 다 다르죠. 소분을 해야지 바구니 하나에 한꺼번에 다 넣어서 난짝난짝 들어다가 쓸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진짜 하부장에 조미료를 수납을 할 때는요. 자, 하부장의 깊이가 깊죠. 그러다 보니까 요쪽 뒤쪽에 있는 조미료가 안 보여. 뒤쪽은 주로 보관용도를 넣어요. 하부장에 조미료 보관하실 때는 요렇게 선생님 이거 밑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바퀴가 있고 얘는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앞에 손잡이도 있어요. 파란 색깔. 바퀴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잡아 내 쪽으로 문 쪽으로 끌더라도 뒤쪽에 있는 애들까지도 손쉽게 꺼낼 수 있다는 거죠. 얘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아래쪽에 써 있어요. 무빙 핸디 스토커. 자, 드래그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주로 가열대 아래쪽에 있죠. 왜? 우리 가열대에서 요리할 때 드래그장에 있는 조미료나 양념을 사용하라고. 그런데 드래그장 사용하기 편하세요? 여기 드래그장은 좁다 보니까 좀 자잘한 조미료를 넣는데 주로 병들로 돼 있죠, 재질이. 병들이 서로 막 부딪히거나 넘어져. 케이블 타이로 영역을 이렇게 공간을 갈라줘서 각자 집을 만들어 주니까 병들끼리도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쓰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드래그장 중에서도 좀 넓은 드래그장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렇게 바구니를 넣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2 번처럼. 자, 그리고 상자를 활용하는 방법.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각자 집은 나눠 줬지만 얘네들이 좀 흔들흔들하죠. 그런데 상자는 어때요? 상자는 선생님 상자 안에서만 흔들흔들하니까 불안함이 좀 덜해요. 자, 조미료에 습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거를 하려 그래도 이미 습기가 차면은 제거가 안 돼.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다. 어떻게? 자, 요 밀폐 용기 안에 예를 들어 소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요 위에 뚜껑에 네모난 거 보이세요? 요게 지금 실리카겔 뚜껑에 스카치 매직 테이프로 붙인 거예요. 만약에 이 실리카겔을 소금에 그냥 툭 넣었다면 우리 뚜껑 열고 간 맞출 때 소금 이렇게 털어 넣잖아요. 그때 실리카겔이 푹 하고 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뚜껑에 붙인 거예요. 2번 보시면은 고춧가루가 있어요. 자, 고춧가루에 이쑤시개 10개 정도 넣고요. 고춧가루 양은 한 주먹 정도 넣으면은 이 이쑤시개가 고춧가루에 있는 수분을 대신 빨아먹어 줘요. 이쑤시개는 또 교체는 계속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쑤시개를 국산 쓰셔야 돼요. 자, 다음번에는 서랍을 정리해 드릴게요. 트레이가 이렇게 장착된 서랍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트레이는 반대. 왜냐면은 이 트레이들은 대부분 숟갈이나 젓갈이나 포크, 나이프, 칼 이런 거를 넣는 형태로 칸이 딱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를 넣고 싶어도 잘 안 맞아. 4번 사진처럼 차라리 우리 집 서랍에 가로, 세로, 높이를 재요. 그래서 지금 바구니 보이시죠? 1번 바구니에는 나무로 된 것들을 넣는다. 2번 바구니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 3번 바구니는 스테인리스로 된 거. 요렇게 재질별로 나누어 넣으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보세요. 자, 바구니가 지금 5개 들어갔고요. 제가 아까 나눈 거 방법 그대로 했네요. 1번 바구니에는 나무나 플라스틱, 자, 2번 바구니에는 스테인리스, 여기 3번 바구니에는 집게 종류,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바구니 5 개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물기가 마르면 넣은 거고요. 저쪽 뒤쪽에 보세요. 뒤쪽에. 저기 김바라고 이쑤시개, 그다음에 뭐 집게, 예, 이런 애들은 어쩌다 사용하는 아이죠. 자, 이번에도 서랍. 자, 우리가 소품을 넣어야 돼요, 서랍에. 왜 이렇게 수세미라든가 아니면은 행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 서랍도 하나 필요하죠. 그럴 때는 요런 형태로 넣어 주시고요. 자, 요것도 계속해서 소품인데 뭐 라이터라든가 고무줄이나 집게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런 애들도 요렇게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바구니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칸을 또 이렇게 딱 사이즈가 지정이 된 장착이 된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내가 요 칸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요런 바구니도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서랍에 일회용품도 들어가야죠. 자, 일회용품들 다 쓰고 계시는데 이 일회용품들은 만들어 줄 필요가 없어. 빈 상자들 다 사용하고 남은 빈 상자를 모아요. 한 개씩은 사이즈별로. 그래서 나중에 이런 빈 공간이 나오면은 또 내가 모았던 빈 상자를 갖고 와서 거기에 얼추 넣어 주시는 거예요. 딱 맞지 않아도 돼요. 자, 또 일회용품 뭐 요런 식으로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앞쪽에 보시면은 자주 사용하는 것들 같죠? 요만큼은 좀 자주 사용하는 거. 자, 근데 뒤쪽은 손 닿기가 좀 불편한 공간이고 잘 안 보이는 공간이니까 딱 봐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구니를 가로로 하나 넣어 주는 게 좋을지 안 넣어 주는 게 좋을지를 볼게요. 어디냐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요 장면이에요. 지금 뒤쪽에 바구니 넣었잖아요. 요렇게 넣어 주면 훨씬 깔끔하죠. 아까 그 일회용품들은 길쭉길쭉한 게 아니라 길이가 짧으니까 어떻게? 요렇게 세로로 넣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앞에 바구니랑 뒤에 바구니랑 또 이렇게 시리즈로 넣어 주시면은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자, 와이드 서랍 있잖아요. 넓이가 좀 넓은 서랍. 이런 서랍들은 굳이 서랍 하나에 조리도구, 하나에는 소품, 하나에는 일회용품 뭐 이렇게 나눌 필요 없죠. 나는 이만큼 왼쪽은 수저 종류 넣을래. 나는 또 이만큼 오른쪽은 조리도구 넣을래. 요렇게 두 개로 갈라서 쓰셔도 돼요. 자, 이번에도 와이드인데 제가 왼쪽 네모로 하는 데는 일회용품. 자, 그다음에 오른쪽은 주방 소품. 요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 주셔도 돼요. 바구니를 어떻게 넣었죠? 자, 1번 바구니에는 비닐 종류. 자, 2번 바구니에는 그 외의 것들. 요렇게 종류별로 좀 나눠 주세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1번 바구니, 작은 바구니요. 1번 바구니에는 뭐예요? 수세미. 1번은 수세미. 자, 2번 바구니는요. 행주. 3번 쿠킹 오일. 4번 고무 장갑 종류. 요런 식으로. 네, 종류별로 구분을 해 주자. 그리고 서랍 3개가 있다 치면은 맨 아래에 왜 높이가 조금 높은 서랍 있죠. 그 서랍이 높이가 높다 보니까 자꾸 뭐를 갖다 거기에 우리가 쟁겨 넣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무거운 것도 넣고 밑이 빠져. 그랬을 때는 네트 망을 구부려서 지금 요렇게 디귿자로 구부린 거예요. 그리고 나사못을 오른쪽에 3개 싱크대 옆쪽으로 그리고 네트망을 그 나사못 머리가 널찍하잖아요. 동그란 거. 거기다가 탁 걸친 거예요. 무거운 거 넣으시면 안 돼요. 또 빠져요. 이거 네트망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행주나 일회용품 같은 것들 써서 소모되는 것들 여분들을 좀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서랍 총정리편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서랍은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치면은요. 제가 일단 2, 3단 맨 위에가 자, 이분댁은 맨 위에 3단 즉 허리가 가장 안 숙여도 꺼낼 수 있는 것들을 맨 위에 3단에 넣는데 이분댁은 그러면은 3단에 지금 딱 보니까 조리 도구들이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2단에는 소품, 1단에는 일회용품.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자, 일회용품을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거예요. 사용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3번에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1번은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것들을 수납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분댁은 또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것을 가장 자주 사용한대요? 자, 이분은 일회용품을 가장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맨 위에 수납했어요.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게 뭐다? 주방 소품들. 자, 키 큰 장. 왼쪽이 정리 전이고 오른쪽이 정리 후예요. 자, 왼쪽을 보시면요. 조미료, 양념,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잘한 애들을요. 앞에 한 줄, 뒤에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이렇게 뒤쪽으로 줄줄이 수납하면 저쪽 뒤쪽에 있는 거 꺼내서 사용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 드렸냐면은 자, 바구니를 넣어서 1번 바구니에는 건강보조식품, 2번 바구니는 조미료, 3번 바구니는 양념 이렇게 종류별로 수납을 했는데 선생님 3번 바구니에 들어있던 애들이 지금 기존에 그 3번 자리에 있던 애들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빽빽했어. 근데 막상 바구니에 넣으니까 옆에 공간이 비어요, 안 비어요? 공간이 비었죠. 자, 바구니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1번 흩어져 있는 물건을 모을 때. 자, 2번 종류별로 물건을 구분할 때.
3번 원하는 물건이 한눈에 들어오죠. 자, 내가 이 세 가지 목적을 갖고 바구니를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이 중에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사용할 때도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는 좀 알고 사용을 하자. 자, 요것도 키 큰 장 왼쪽에 보시면 1번 사진이요. 자, 바구니에는 종류별로 수납을 했고요. 컵은 굳이 바구니에 안 담아도 돼요. 자, 나는 이 컵을 그래도 가끔씩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중간에 손 닿기 편한 곳에 보관하시고 나는 이 컵은 거의 명절 때나 한두 번 쓰는 거야. 그러면요. 차라리 이 컵을 어디로 올려요? 지금 위쪽 네모, 그러니까 1번 네모로 컵을 올리고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바구니 4개를 컵자리 2번 자리로 내리면은 훨씬 더 균형 감각이 있겠죠. 근데 자주 쓰는 거라면은 현재 2번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맞아요. 자, 2번 사진에서는 여기 바구니 안에 짜파게티 있네요. 그 오른쪽에는 불닭 볶음밥 한동안 유행했었죠. 그 오른쪽에는 김, 조미김이 있고요. 자, 얘네들이 바구니에 다 세워서 꽂혀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만약에 제가 눕혀서 넣어 놨다면은 맨 위에 거 누워 있는 애 하나 먹고 그 밑에 거 하나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를 딱 집었는데 밑바닥이 그냥 바구니야. 어머나 세상에. 나 장 보러 갈 시간 없는데 당분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로로 수납을 하면 어때요? 지금 이 경우에는 재고가 자연스럽게 소진되는 게 보이니까 장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좀 더 여유 있게 세울 수도 있죠. 자, 키 큰 장을 딱 열었을 때 내가 아주 자주 먹는 것들은 문짝에다가 좀 보관하면 편하죠. 자, 고무장갑 빵꾸 나면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손목 부분 잘라서 얘를 밴딩으로 쓰시는 거예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것들. 예, 미끄럼 방지용으로도 쓰고 아이들 소풍 갈 때 우리 왜 일회용 이런 플라스틱 얇은 거 도시락에다가 과일이나 밥 넣어줄 때 있죠? 그럴 때 스테플러를 찍으면은 위험할 수 있어.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밴딩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래 위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한 역할 할 수 있고요. 자, 손가락이 빵꾸가 난 걸 쓰시면 안 돼요. 이때는요. 손가락 빵꾸 안 난 거 중에서 반드시 엄지를 이용하세요. 지금 1번이 참기름이에요. 자,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것은 향신료죠. 손가락을 씌우는데 이때 엄지로 안 하고 다른 손가락으로 하면요. 승질 버려요. 해 떨어지도록 안 돼요. 자, 콜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가스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손가락을 씌워주고 자, 가스는 굉장히 미세한 구멍으로도 나가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콜라를 좀 거꾸로 엎어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게 보관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톡톡 쏘는 맛을 좀 유지해서 마실 수가 있다. 행주나 도마, 수세미에 있는 세균은 변기에 있는 세균보다 많아요, 적어요? 행주에 있는 세균이 우리 착한 가만히 있는 우리 변기에 있는 세균보다 몇 배가 많대요? 자그마치 2만 배가 많대요. 그리고 도마에 있는 세균은 변기에 있는 세균보다 몇 배가 많다? 200배가 많다. 행주는 사용할 때마다 빨지는 않아서 세균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선생님들은 수세미 어떤 재질로 사용하세요? 요 아크릴 수세미 쓰시는 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거는 우리 스폰지형 수세미라고 해요. 세 번째로는 그물망사 수세미라는 거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주로 한 가지를 쓰시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자, 아크릴 수세미의 장점은 항균 작용을 해요. 그 섬유 자체가. 두 번째로는 아크릴산은 기름을 지 몸이 빨아먹어줘. 그래서 아크릴 수세미로 설거지할 경우에는 그렇게 과다한 기름이 아닌 이상은 세척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기를 머금지 않고 있으니까 세균도 덜 꼬여요. 자, 그 다음에 스폰지형 수세미 단점이 뭐냐면은 장점이야 뭐 두 면이 역할이 다르니까 수세미 하나 갖고 익혀 좋게 쓸 수 있다는 장점. 근데 단점은요. 굉장히 촘촘해. 그리고 거칠어.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설거지하다가 고춧가루 하나 끼면 그 고춧가루 잘 빠지던가요?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물망사 수세미. 자, 얘의 장점은 개거품. 주방세제 한 방울만 떡 떨어뜨려도 막 거품이 막 장난 아니게 나. 얘 개수대에 그냥 이렇게 내비두면 물기 쫙 빠지죠. 그러니까 세균이 잘 안 끓는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그물망사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서 기름기를 제거할 때 지금 묻은 기름기는 제거가 돼요. 한 번 말랐던 기름은 그물망사 수세미에 세제를 묻히고 닦아도 그건 안 닦여요. 그래서
그물망사 쓰시려면은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설거지를 하셔야지 기름이 찌들지 않는다. 자, 마지막으로 행주. 우리 행주는요, 삶아서 쓰는 분들 있죠. 자, 행주를 삶아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살균. 두 번째, 표백. 자, 그런데 세균이 많은 계절이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여름이죠. 식초가 살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식초에 좀 담그세요. 식초에 담갔다가 빼시면은 그러면 살균이 돼요. 자,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표백. 우리에게는 천연 세제가 있어요. 과탄산 소다. 우리가 빨래할 때 흰 색깔 티셔츠라든가 타월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과탄산 소다를 넣고 돌리시면은 하얘져요. 자, 도마 4 개로 나눠 쓰셔요? 아이고 내가 3 개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럼 3 개는 뭐죠? 육류, 생선,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4 개는 과일과 야채를 좀 나눠 주세요. 과일하고 야채에 있는 세균들의 성질이 달라요. 자, 육류와 또 생선에 있는 세균의 성질이 다르죠. 이렇게 성질이 다른 세균들이 만나면은 교차 오염이라는 걸 일으켜요. 4 개로 나눠 쓰는 분들도 있고 뭐 하나로 퉁쳐서 쓰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도마를 쓰는 그 순간순간 세척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시는 거예요. 1 개로 쓰시는 분은 4 개로 나눠 쓰세요. 이게 가장 최선이에요. 자, 고무장갑 한 번씩 뒤집어서 말리시죠. 자, 어떨 때 고무장갑을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서 뭐 소독이든지 말리든지 하세요? 어떤 경우에? 물이 들어갔을 때? 아, 물 들어갔을 때 한번 뒤집는다. 기회는 이때다. 근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고무장갑 안에 우리 끼다란 손가락이 이렇게 5 개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공기가 안 통하는 공간이야. 공기가 안 통하는 공간에 사람의 손에는요, 각종 세균과 오염물이 있죠. 자, 우리 집에서 고무장갑 가장 마지막에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저녁에 내가 고무장갑 마지막에 쓰고 나서는요, 손을 빼고 그 안에 식초 한 차스푼으로 1 스푼 정도 넣고 수도꼭지 물 틀어서 그 안에 물 받아서 좀 이렇게 입고 맞고요. 좀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흔들어. 쓸 때마다 뒤집지는 못해.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은 뒤집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닐봉지 접기를 좀 해 드릴 거예요. 접어서 요렇게 넣은 장면 보여 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를 접는 방법은 사각 접기도 있고요. 삼각 접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삼각 접기 그리고 사각 접기 2 가지 접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봉지를 접고 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지금 페트병 이용을 하셨는데 아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페트병에서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여기 왼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페트병 입구가 공간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납 도구가 어떤 공간을 잡아먹는 형태는 별로 권해 드리지 않아요. 죽는 공간이 없도록 하시려면은 2번 사진처럼 이렇게 좀 반듯반듯한 딱 네모난 요런 통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번 사진에 비닐이 더 예뻐 보여요? 가지런하고 차분해 보여요? 아니면 2 번이 더 예쁘고 가지런하고 차분해 보여요? 지금 1번 사진 같은 경우는 2 번이랑 접은 방법은 같은데 수납할 때 수납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접기는 1 번이나 2 번이나 접는 방법은 같았어요. 그런데 수납을 할 때 자, 요렇게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봉긋한 등이 있는 쪽이 있고 여기 옆구리가 굉장히 막 갈라져 있는 데가 보이시죠? 옆구리. 자, 1번 사진은 이 갈라져 있는 옆구리들을 위로 보이게 해서 지금 서랍에 넣은 거예요. 자, 2번 사진은 접고 나서 봉긋한 여기 등이 하나 있는 쪽. 예. 여기 약간씩 터진 쪽도 있어요. 여긴 또 2 군데로 갈라지고. 자, 여기는 또 끝이 보여요. 여기 너덜너덜한 거. 근데 봉긋한 둥이 있는 쪽. 그쪽을 위로 해서 수납을 하니까 내려다 볼 때 봉긋하니까 이쁜 거예요, 2 번이. 자, 그리고 3 번도 N은 쓰셨어요.
막 앞에 리본도 달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리본을 달아 갖고 식탁 위에 올려두실 거예요? 비닐봉지?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노출이 되어 있는 공간에는 두지 마시고요. 페트병 세운 거를 잘라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자바라 형식으로 이렇게 끼웠다 뺐다 만들어서 사용하시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다양한 방법들로 수납 도구를 이용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리 수납을 한 싱크대 사례 제가 컨설팅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정리 전 싱크대예요. 정리 후를 보시면은 요렇게 바뀌었어요. 냉장고 왼쪽 키 큰 장에 지금 각 선반에 용도가 불분명하게, 그러니까 종류가 구분이 되지 않고 물건들이 수납이 되어졌는데 바구니를 넣어서 종류별로 수납을 했어요. 작아서 안 보이는데 라벨링도 지금 한 거예요. 여기 라벨링 보이시죠? 바구니가 왼쪽 거는 좀 작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바구니가 좀 크죠. 자, 우리가 수납하려는 물건들이 양이 다 일정하지는 않아요. 자, 내가 양이 조금 많은 것들은 오른쪽으로 큰 바구니로 통일을 좀 해서 수납하고요. 양이 좀 적은 것들은 왼쪽으로 했어요. 자, 이거를 좀 맞추자는 거죠, 줄을. 줄을 맞출 때는 이렇게 아래 위로 맞춰주세요. 지금 이 사진처럼 아래 위로. 줄로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가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왼쪽 줄, 오른쪽 줄 이렇게 줄로 맞춰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깔끔하죠. 눈이 편안하죠. 우리 주방 정리하는 장면들은 다 봤고요. 이제 비닐봉지 접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비닐봉지 접기는 두 가지 형태예요. 삼각접기, 이렇게 삼각접기 날씬하죠? 공기를 빼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사각접기, 이렇게 두 가지 형태예요. 삼각접기, 이게 완성된 모습이고 날씬한 거 한번 보시고요. 날씬해졌죠? 뒷모습이고요. 자, 요걸 제가 일단 펴볼게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그 비닐이 맞나? 펴면요. 보시면은 여기 삼각, 삼각, 또 삼각, 삼각, 계속 삼각형으로 접어 올라간 거 보이실 거예요. 펴주면 요 형태. 자, 덮여주면 비닐을 비닐의 부피를 줄이려면 일단 여기 손잡이 자글자글한 손잡이 요 부분은 한번 풀어 주셔야 돼요. 자, 두 쪽을 다 풀고 나면은 내 자주 쓰는 손,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왼손잡이면 왼손, 내가 자주 쓰는 손 쪽으로 밑면을 가도록 하고 터진 부분이 내가 가끔 쓰는 손 쪽으로 가게 해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밑면부터 터진 부분까지 자, 손바닥을 쫙 펴는데 이렇게 박쥐 날개처럼 손바닥을 쫙 펴면서 공기를 밀어서 빼주시는 거예요. 이때 양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양쪽으로 하면은 밑부분에 공기가 들어가니까 자주 쓰는 손으로 비닐을 딱 눌러주고 가끔 쓰는 손 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무늬가 있다면 이 무늬는 하늘로 향하게. 양면에 무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가로로 반을 접을 거거든요. 가로로 반을 접었을 때 무늬를 감쌀 거예요. 해서 자, 무늬를 감싸기 위해서 무늬를 하늘 쪽으로 오게 한다. 그리고 가로로 반을 접고 왼손으로 쓸어서 또 공기를 한번 빼주고 또 가로로 한 번 더 접고 공기를 빼주고 자, 그리고 나를 향해서 밑면이 나를 향해서 오게 하고요. 자, 손잡이 중에서도 우리가 드는 부분이 좀 길고 묶는 부분이 좀 짧아요. 그러면은 드는 부분을 손잡이 부분을 바닥에 오게 하세요. 그리고 짧은 부분을 위로 오게 해야 돼요. 위쪽으로. 왜냐하면 이따가 이 긴 부분이 짧은 부분을 감쌀 거거든요.
자, 긴 부분을 책상 밑으로 붙이고 밑면에서 요 밑면에서 좌우 방향은 상관없으니까 삼각형을 한번 접으세요. 삼각형. 밑면이에요. 나랑 가까운 쪽. 자, 삼각형을 접고 나면은 여기 선이 있죠? 요 선 따라서 또 삼각형을 접어요. 그러면 또 접힌 사선이 있죠? 사선 따라서 삼각형. 접힌 일자가 있죠? 일자 따라서 삼각형. 이 얘기는 계속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에서 끝까지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접냐면은 이 손잡이가 아주 쬐끔 남을 때까지 접으세요. 손잡이를 삼각형의 길이보다도 이 삼각형의 길이보다도 손잡이를 더 길게 남기지 마세요. 삼각형의 길이 뭐 이쪽이 됐던 아니면 자 이쪽이 됐던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중에 가장 긴 면이 있어요. 가장 긴 면보다도 이 손잡이가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제 거요. 어때요? 좀 길죠? 삼각형의 키보다 길죠? 삼각형의 이 키보다 더 길잖아요. 손잡이가. 그럼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삼각형에 보면은 몸통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삼각형 몸통에 이런 동그라미가 있어요. 요 동그라미에 몸통에 있어요. 삼각형 몸통. 요 동그라미에 내가 아까 좀 남겼던 이 손잡이를 끼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삼각형의 몸통에 끼워 넣는다. 끝. 자, 큰 비닐은 크게 나오고 작은 비닐은 작게 나와요. 우리가 공기 빼갖고 쭉 묶어갖고 넣으실 때는 자, 내가 있는 쪽이 서랍 문이에요. 그러면은 큰 비닐을 문 쪽으로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비닐을 저쪽 등 쪽, 뒤쪽으로 좀 넣으세요. 그래야지 열었을 때 안정감이 있어요. 이번에는 사각형 접기 해볼게요. 사각형 접기는 자 동일해요. 삼각형 접기랑. 동일한 방법으로 삼각형도 접고 사각형도 접어야지 손이 빨라요. 자주 쓰는 손 쪽에 밑면, 터진 쪽은 내가 자주 안 쓰는 손 쪽. 그 다음에 손바닥을 펼쳐서 자 입구 쪽을 향해서 손바닥을 박쥐 날개처럼 쫙 펴서 공기를 빼준다. 자 이전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손잡이가 끝이 여기가 자글자글하면 이거는 일단 풀고 나서 이렇게 눕혀주셔야 돼요. 얘가 자글자글하면 자리 많이 잡아먹어요. 손바닥으로 공기를 쭉쭉 뺀다. 그 다음에 무늬가 있는 쪽을 하늘로 하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로로 절반을 접을 거니까. 또 한 번 공기 빼주고 그리고 또 절반 접어서 공기 빼주고 자 밑면이 내가 있는 쪽까지 똑같죠. 그런데 자 여기 밑면 나랑 가까운 쪽에 있잖아요. 수납도구의 높이만큼 밑면을 들어서 나랑 먼 쪽, 터진 쪽으로 꺾으세요. 이게 수납도구의 높이가 될 거예요. 한 번만 꺾으세요. 자, 요 나머지들은 얘가 집이 될 거거든요. 아까 삼각형도 삼각형 몸통에 이 손잡이들을 끼웠잖아요. 몇 등분을 하면 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집이 좀 더 커요. 들어가는 애가 조금 작아. 그런데 사각형은 이 몸통에 넣게 되면 이 동그라미에 넣게 되면은 공기가 차요. 쭈글쭈글하고 안 이뻐요. 그래서 지금 집이 될 아이 옆구리를 벌리면 옆구리가 나와요. 요 옆구리에 접어준 아이를 끼워 넣는다. 끼운다. 자,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사각형은 높이는 큰 비닐이든 작은 비닐이든 똑같이 하자.
단지 가로로 4분의 1을 하면 이 넓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큰 비닐인지 작은 비닐인지. 자, 여기까지 이제 주방 정리 수납 마쳤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어요? 자, 하부장까지 해서 모든 이제 과정이 주방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